자, 3부 하겠습니다. 2부에서 제가 이 김정은의 트럼프의 척하는 회담에 문재인은 이 회담이 이미 잘 됐다고 미리 그냥 빵빠레를 울리고 나서는 아웃 오브 마인드한 지금 일을 했다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담이 영변이 지금 쟁점이 되어서 영변권을 뭐 없애느냐, 영변권에다가 사찰까지 얹느냐, 또 영변권의 폐기 플러스 다른 폐기를 좀 더하느냐, 그 핵심의 대못을 영변에 받고 시작하는 것도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꼬라지가 이렇게 싹수가 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영변이 아니라 이번에 핵 리스트를, 미사일 리스트를 전부 다 제출하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찰, 검정,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로드맵을 제시하는 회담이 됐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북한이 영변이라는 게 이미 쓰지도 않고 벌써 고물이 되고 다 알려지고 있어서 북한도 언젠가 그게 한 방 맞아버리면 미국의 폭격에 고물이 되고 이럴까봐 다 빼가지고 알짜배기는 북한 전역에 다 숨겨놨어요. 그러면 영변이라는 거는 아무 자고의 가치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리 1호기처럼 폐로 사업으로 돈만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될, 없애는 데만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될 그런 시설인데 이걸 가지고 북한은 팔아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물을 이 신품 가격의 한 몇십 배로 팔아먹겠다라고 하면서 영변이라는 말을 머리에 일종의 닷처럼 꼽아놓는 역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미국도 영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가면서 기본으로 뭐 해줄게 이런 부분부터 회담이 시작됐고 영변이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메인 디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영변에다가 디저트는 뭐 할래? 디저트 와인으로는 뭐 할래? 에피타이저로는 뭐 할래? 사이드 메뉴는 뭐 할래? 그래서 영변이 메인 디쉬가 돼버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리 꼬라지가 처음부터 우습게 될 가능성이 충분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끼워 팝니다 해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위성 발사장 이거 이미 실컷 우려먹고 북한이 쓰지도 않고 버려버린 시설까지 자 메인 디시에 이 사골탕, 이 속꼬리 곰탕까지 다 3번, 4번 우려먹은 그런 탕도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 지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트럼프나 폼페이오, 비건 이 사람들도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 제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가 거부감이 드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로 이 사고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2부에 이어 3부에서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수미테리 전 CIA 분석관이 이야기를 했죠. 최소한 비무장지대와 유엔사, 한미연합사 등 현 한반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또 주한미군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북한하고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수미테리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합의가 무의미한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과의 회담에서 합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작년에 뭐라 했습니까? 자, 주한미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여러 군데에 흘리면서 지금 평창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은 집요하게 미국과 관련되는 군사적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빼는 데 집중을 차근차근 해오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당장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한국으로 못 오게 만드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B1B나 뭐
미국의 F-22나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나 B-50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이것도 지금 한국의 상태가 매우 희한해진 거예요. 북한은 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왜 핵을 갖다가 북한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군사 장비들은 한국으로 못 오는 겁니까? 웃기잖아요. 북한이 비핵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할 거는 기본 사실이라는 건 세계가 다 합니다. 한국에도 상당수는 다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의 핵에 대처해서 해구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장비들은 한국의 한반도 주변에 아예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나 북한으로 봐서는 엄청난 전략적 승리지요.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예사고 이제 중국의 함정까지도 동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빠져버린 이 한반도에 누가 설치고 다니느냐? 중국이 설치고 다닙니다. 좀 있으면 또 러시아가 설치고 다닐 거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김정은을 핵을 앞세워서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을 쫓아내버렸고 미군은 남한에서 거의 고립이 되는 양상으로 갔고 그리고 그 미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핵우산을 할 수 있는 미군의 장비들은 지금 거의 도태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에 없다라고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는 대신에 북한이 무슨 미군의 존재나 지금 유엔사, 한미연합사의 존재에 손을 안 댄다? 이거 문재인 정권이 되잖아요?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래전략사령부로 만들고 한국군이 사령관이다. 미국이 그 밑에서 부사령관 하면서 지금 뭘 하겠습니까? 또 뭐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봤을 때요. 왜? 북한하고 평화협정으로 갈 길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굳이 그런 사령부를 만들어서 미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대신해서 군대와 무기를 보내서 싸워줘야 되는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데 훈련도 하지 못하는데 그 연합훈련을 못하는 연합사령부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훈련 영원히 못할 건데 연합사령부 만들어서 한국인 밑에서 미국이 쫄병 노릇하고 한국에서 뭐 포카칩니까? 그것도 필요 없고요. 또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 북한이 뭔 말을 하거나 관계없이 유엔 사령부 해체하라고 아마 유엔사에 난입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한국이 전시작전권 이양하라. 네? 훈련하지 못하게 한다. 또 종북들이 다 나가라. 이러면서 그런 약속은 무의미하게 미국은 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비록 졌지만은 미국의 봉쇄와 압박에 밀린 베트남이 90년대 초반에 미국과 수교하고 화해하면서 그 이후에 도이모이 정책에 의해서 거대한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이 하노이에서 보여줘서 김정은이 개방하라 이렇게 지금 할 거다 하는 의도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베트남에서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 지금 도착했을 때 베트남 정부가 보인 환대 또 베트남이 김정은을 그의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옛날에 베트남에 갔던 걸 상징시키는 부분 또 과거에 월남전에 이 북한이 조종사들, 공군 조종사들을 보내줘서 한마디로 미군기를 격추시키고 이렇게 했던 동맹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부분을 보면 베트남 수출의 25%를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관계해서 좀 제가 베트남에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나 한국의 종북, 친북 좌파들은 베트남의 과거에
한국군이 가서 전쟁을 벌이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베트남이 결국은 실속은 한국에서 다 차리고 지금 아시안 국가들이 왜 한국은 베트남과 저렇게 베트남만 총애하면서 베트남만 공장을 지으면서 왜 베트남에 집중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욕을 많이 들어먹어서 최근에 아세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이 결정적일 때 보면 북한의 지금 장난에 충실하게 도와주는 과거의 친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살만하게 되고도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북한의 김정은의 사기쇼에 사기를 치라고 도박장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다라고 트럼프는 말을 하고 싶겠지만은 북한 너네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을 하겠지만 베트남과 중국의 역사적인 관계와 북한과 중국의 역사적인 관계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이전부터 안남국이라고 불리고 월이라고 불리면서 중국과는 계속적인 전쟁과 싸움을 해왔죠. 한국은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침략이 있었지만은 전쟁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에 복속되면서 중국의 위성국가, 식민국가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베트남처럼 한국민이 중국과 투쟁을 해왔느냐? 그런 역사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결국은 조금 한번 달라들다가 또 중국한테 복속되어서 그 밑에서 똘마니 노릇하면서 국가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특히 북한은 뿌리가 없던 김씨 왕조를 소련이 강제로 군 대위 한 명을 임명을 해서 그걸 밀어줘서 왕조를 북한에 정착시켰고 그 왕조가 6.25 도발 때 없어질 뻔한 것을 누가 받쳐줬습니까? 그걸 받쳐준 사람이 결국은 중국이 살려주고 받쳐주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의 위성국이죠. 과거에 소련이 루마니아 무슨 동독 이런 나라들을 위성국으로 거느린 것보다도 더하게 중국의 위성국입니다. 그런 중국의 위성국가를 베트남화 시키겠다? 자, 베트남은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서 개혁 개방을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90년대 초반부터 밀어붙여서 저까지 왔어요. 근데 북한이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식으로 북한이 다 틀어지고 돈도 다 북한에 내라는 그런 식의 제한된 개방만 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김정은이야 아무리 트럼프가 북한을 개방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확신을 시켜도 김정은이 속에는 그래 네 말도 내가 듣는 척하지. 그래서 우리 개방할게. 많이 투자해라. 한국이 특히 봉이고 좀 있으면 일본도 결국은 올 것이다. 미국 너들도 투자해라. 그래 돈 뜯어내고 투자한 다음에 그 운영은 내가 다 직접 경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은 속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베트남을 보여준다고 북한이 베트남식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트럼프나 미국의 고위 정치인 백악관에 있는 사람 폼페이오 등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거대한 국가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 과거만큼의 지정학적인, 인문학적인, 역사학적인 이런 상식을 갖춘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도 무식한 사람이고요. 폼페이오도 무식한 사람이고 비건도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는 일들을 마치 비교하면서
북한의 월남화를 이렇게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이 월남처럼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베트남은 미국하고 이겨서 세계에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다라고 여유가 넘쳤지요. 자, 김정은은 6.25 때도 죽다가 사는 집안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 핵과 ICBM을 개발한 것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북한이 베트남식의 전쟁에 이기고도 미국과 손을 잡았고 그래서 번영해졌다라고 보여주고 싶겠지만 김정은이는 우리도 미국에 이겼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핵과 ICBM을 개발해서 보유하는데 이제 성공한 거 아니냐? 니도 우리한테 이거 다 없애라고 말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은 나도 베트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트럼프 말 생각대로 자, 베트남 우리한테 이기고도 머리를 숙였지만 너네들은 우리한테 이길 수는 없으니 이쯤에서 머리 숙이면 내가 잘 살게 해주고 봐줄게라는 말이 먹혀 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베트남은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가 작살이 나고 저렇게 겨우 이겼지만 나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회담 시작도 안 했는데 일본은 화가 났습니다. 대북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담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대북 지원은 우리가 다 하겠다고 골든벨을 울리고 일본은 저런 썩은 판에는 우리는 돈 태우지 않는다고 판에서 아주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이제 비핵화를 나서면 뭔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돈을 모아서 에스크로우 같은 걸 만들어서 북한이 움직일 때마다 돈을 조금씩 뽑아서 주겠다. 뭐 비건이라는 저런 멍청한 사람이 그런 구상을 말을 했지요. 근데 일본은 우리는 그런데 돈 안 태운다고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 당장의 북한의 경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인도적 지원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서 일본이 낸 돈 한 푼도 북한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북한이 우리한테서 납치해간 일본 국민들을 다 해결해라. 그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원칙적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자, 이 아베 정권의 한국은 업신여기지만은 저는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게 일주일 내 폼페이오 시켜서 회담 끝난 내용에 대해 다 보고하라고 했던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공허한 양보나 텅 빈 몸짓이나 향후 계획을 믿고 제재를 풀어주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하고 인권 탄압 관련해서 제재 해제를 원하면 인권 탄압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기 전에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비핵화로 되돌리기 위한 순차적인 과정이 2차 회담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했고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더 이상 일반적이고 달콤한 대안은 안 된다며 이제는 김정은을 구체적인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미국의 MBC 방송은 트럼프의 도박에 대한 우려라며 미 고위 당국자와 북 전문가 사이에 트럼프가 얻는 것에 비해 북한에 더 많이 내어줄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팽배하다라고 말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을 위해 미 정보 당국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협상을 계속 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공영 라디오 NPR도 정상회담 이브에 북
영변의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지금 이 정상회담에 바람을 잡는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좀 보기 역겨울 정도의 바람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치 남북 간에 이제 평화 경제가 이룩되면 이 한국 경제에 봄바람이 올 거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 몇백 조다라고 지금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TV에 나와서 심지어 몇천 조라고 말하는 평론가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물론 조작된 거겠지만은 남북 경협 비핵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야 된다가 찬성 56.3, 반대 38.5, 리얼 메타 조사라고 발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남북 경협의 기대감이 경제 효과가 379조다.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 몇백 조라는 소리들을 국책연구기관이니 무슨 전문가 기회를 빌어서 하고 있어요. 북한에 지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모든 인프라를 우리가 다 해주고 거기서 북한에서 받아올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하자원요. 개뿔. 지하자원은 캐내는 비용 대비, 실어 나르는 운송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면 개발 안 하는 게 지하자원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북한의 뜯길만 수백 조일 겁니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네 돈 내라 하면 싫어하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경협은 찬성한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